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금손 기술자들의 작품을 만나본다. 싱크로율 100% 모형의 세계. 첫 번째 기술자가 있다는 경기도 양주의 한 작업실. 어떤 놀라운 기술을 만나게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데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빼곡한 선반과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주인장. 이거 튀김가루 아닌가요? 기술자분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맞아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부터 먼저 하시죠. 식사요? 갑자기 제작진에게 식사를 권하는 기술자. 멀리서 오셨는데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눈 깜짝할 새 그녀가 내놓은 음식은 탱글탱글한 회를 올린 초밥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피자. 금강산 도시 구경 줄임배부터 채우기 위해 자리에 앉은 제작진.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초밥이 딱딱하다. 이거 붙어 있는데? 그 진짜가 아닌데요?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이거 음식 모양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지는 다양한 음식들. 놀랍게도 이 모든 음식들이 기술자의 금손에서 탄생한 플라스틱 음식이란다. 오직 눈으로만 맛볼 수 있다고. 한식, 일식, 양식, 디저트까지 제가 안 만들어 본 게 없어요. 금손 실력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나선 기술자. 가득 쌓인 박스에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이건 다 뭔가요? 그 음식 모형을 만들 때 쓰는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빵도 있고요, 뭐 육류도 있고, 채소. 와플 모양부터 각종 채소 모양까지 음식의 외형을 그대로 본뜨는 틀이란다. 틀을 이용해 본격적인 재료 상형 작업에 나선 그녀. 이 액체의 정체는 뭔가요? 음식 모형 만들 때 그 주 재료가 되는 합성수지예요. 액체 플라스틱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틀에 부어주고 진짜 음식을 조리하듯 오븐에 넣는 기술자. 200도 이상의 고열에서 적정 시간을 구워줘야 한다는데 과연 실리콘 틀에 구운 합성수지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햄버거 빵하고 토마토하고 이제 외형이 나왔어요. 벌써 꽤 그럴듯한 모양의 빵과 토마토 모형이 완성. 재료의 외형뿐 아니라 질감까지 진짜 같다. 실물을 틀을 그대로 떠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질감이라든가 크기가 똑같아요. 성형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미술적 감각도 있어야만 더욱 완벽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음식 모형 제작 작업. 특히 채색 작업은 음식 모형의 구하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 더욱 세심하게 작업해야 한다고. 같이 배합을 했을 때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보여야 하니까 색깔이 아무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예뻐 보이죠. 고유의 색을 입은 재료 모형들을 차곡차곡 쌓아주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싱크로율의 햄버거 완성! 정말 맛있겠죠? 또 다른 메뉴 작업에 나선 기술자. 이번에는 또 뭘 만드는 건가요? 이게 스파게티 면인데 이 면으로 이렇게 늘려서 꼬리를 만드는 거예요. 면으로 꼬리를 만든다? 스파게티 면을 가열한 후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내는 그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손톱만한 사이즈로 본을 뜬 실리콘 틀에 노란색 물감을 채우고 마찬가지로 오븐에 넣고 잠시 구워낸 뒤 끊어둔 스파게티 면을 하나씩 끼우면 콩나물 완성!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음식 모형은 정교한 손놀림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열을 가해주고 나서야 모든 작업이 끝난단다. 열이 가해지면은 약간 말랑말랑해져요. 모양을 잡으면서 식혀주면 자연스럽게 구불구불한 모양이 나와요. 향긋한 냄새마저 풍기는 듯 진짜 같은 나물들. 밥 위에 골고루 얹어주면 완성! 맛있는 비빔밥 완성입니다.
기술자의 금손에서 탄생한 맛깔스러운 비빔밥. 하지만 음식 모형 작업이 쉽지만은 않단다.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얇은 가루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 매콤한 양념이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떡볶이. 2개의 접시에 각각 떡볶이를 준비한 기술자. 아이들에게 재밌는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어떤 게 진짜일까? 이거야? 이거, 혜민이는 이거. 이거야? 그거 진짜 맞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한치의 의심 없이 손을 갖다 대보지만 엄마 이거 가짜. 깜빡 속았죠? 앞으로도 더 많은 모형 제작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유독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요. 색깔이 예쁘게 잘 나오고 하면 현장 나가서 사장님들이 이제 예쁘게 잘 나왔다, 고맙다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제일 뿌듯하죠. 옥빛바다와 짙은 현무암의 조화로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섬. 한국인이 선호하는 국내 관광지 1위에 빛나며 청정한 물빛과 온난한 기후로 천혜의 섬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주도가 미니어처로 재탄생한다? 자연의 풍경을 미니어처로 재현하는 기술자가 있다는 소문에 달려온 곳.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이 남자가 바다 미니어처를 만든 기술자 같은데 멋있는 바다를 봤는데요. 혹시 그걸 직접 만드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다를 만드는 남자입니다. 제가 만든 중원의 바다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 듯 놀라운 작품. 바다를 통째로 옮겨온 것 같은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바다 위에 뜬 섬도 완벽 재현. 안에다가 페인팅을 하고 에폭시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다의 깊은 느낌이나 음영 느낌을 만들었고요. 조각을 해서 이런 섬의 느낌을 만든 겁니다. 바다 위에 있는 작은 섬 같죠? 이것은 그 회화적 기법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마치 그림 액자처럼 걸려있는 이 작품도 그의 손을 거친 것이란다. 그렇다면 그는 왜 미니어처 바다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 바다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어떤 마음이 좀 답답할 때 혹은 뭔가 뻥 뚫린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을 때 우리 바다 가잖아요. 그런 바다를 내 마음에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 안에 바다를 만드는 법이 궁금하다. 그의 작업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화강암을 쌓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지형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혹은 뭐 벽돌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이 석고를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석고와 먹물을 섞은 반죽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잡고 건조한다. 그런데 기껏 말린 석고에 사정없이 나이프를 내려치는 기술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형이나 바위나 이런 것들이 갖는 특징을 가능한 이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조각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기술자. 조각하고 남은 석고 가루는 바위 아래 뿌려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주고 기본적인 1차 채색이 끝난 후에는 또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입체감을 살리기 위한 음영 작업. 튀어나온 부분을 붓으로 이렇게 브러싱을 해주는데 드라이 브러싱이라고 늘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그 음영 효과가 좀 나타나요. 햇빛의 반사와 풍화작용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바위의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해 본연의 느낌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속이 훤히 보이는 맑은 제주바다. 물감만으로 깊고 얕은 수심을 표현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고. 미니어처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색칠이에요. 다양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그걸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이 손을 통해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죠. 채색도 물론 까다롭지만 그의 작품은 에폭시 아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특수 재료의 역할이 크단다. 다소 밋밋했던 바다에 에폭시를 바르자 금방이라도 물결이 일렁일 듯 입체감이 살아난 모습. 바다 미니어처의 활용 점정.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는 겔 미디움이라는 아크릴 보조제를 이용해 표현한다고. 파도의 포말까지 세밀하게 만들어낸 기술자의 작품. 마치 제주 바다에 떠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 하나뿐인 나만의 바다 완성. 자,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작은 바다입니다. 손 안에 바다를 담은 기술자.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런 미니어처 아트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감성적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를 꼭 빼닮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의 진짜 열정을 응원합니다.